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제가 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처음 하는 주제입니다. 처음 하는 주제예요. 늘 다니면서 이렇게 좀 영어 자체를 놓고 강연을 하지만 항상 강연을 하다가 보면 이제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오늘은 영어에 온전히 중심 포커스를 두고 하는데 이 3강을 기획한 이유가 맨 처음에는 이제 하나만 해주세요라고 쏙쏙 몰 쪽에서 부탁이 왔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왕 하면은 그 연계성이 있어서 영어의 전체를 다 한번 아우르는 걸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이제 대중 강연을 통해서 이런 것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처럼 그 한 분야를 너무 깊이 공부한 사람은 어느 선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라는 것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게 좀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주제로는 뭐 문화센터의 강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는 좀 차별이 되면서도 근본적인 걸 건드리면서 그래도 어렵지 않게 설명하는 방법이 뭘까 해서 이번 강연은 제가 좀 많이 마음을 썼습니다. 그전 다른 강연은 이제 이게 이제 마이크 들고 무대에 서는 게 이제 그 일종의 직업이 돼서 크게 마음을 쓰지 않고 가도 그럭저럭 잘 해내는데 이번 강연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음소 인식이란 말이 좀 다소 어렵게 들리는데 그것과 파닉스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실이라서 함께 그 지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소 인식하고 파닉스가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달라요. 그래서 그 점도 지적해 설명하면서 이것이 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영어를 학습을 접하는 데서 중요한가.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파닉스라는 것보다 좀 더 깊이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아주 지적을 여러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내가 아이와 한번 그런 파닉스를 접근해 보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는 건 몇 가지 소개하겠는데 이렇게 현란한 현물을 들고 와서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 저도 그냥 대학에서 오래 있던 사람이라 그렇게 연기처럼 할 수는 없어서 대신 자료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뒤에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뒤에 제가 좀 아는 사람들은 앞자리 와서 앉았으면 좋겠네. 아는 사람이 얼굴이 보이는데 자, 슬라이드 쇼로 들어가서 자,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머리를 잘랐는데 너무 짧게 자른 것 같아. 자, 이게 3강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프리-K, 그러니까 우리 쑥쑥은 이제 학령기 이전서부터 뭐 문제 있어요, PD? 아니. 그 학령기 이전서부터 영어를 시작하는 게 우리 쑥쑥의 그 방침이랄까 엄마들이 모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초등까지 이렇게 아울려서 볼 때. 물론 이걸 칼로 나누듯이 자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발달 단계별이고 아이마다 발달 속도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엄마표 내지는 교육에 있어서 가장 괴로운 것이 이제 그 발달 속도가 서로 아이마다 다른데 그거를 옆집 아이와 그놈의 비교 귀신 때문에 괴롭죠. 그런데 그거를 하지 마시고 내 아이의 발달 속도에 맞춰 위에는 그냥 하나의 대략의 지침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제가 감히 두 줄을 그었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앞으로 할 강의의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영어라는 것, 특히 쑥쑥식의 영어 동화를 읽고 듣고 그럼으로써 뭐 외워서 말도 해보고 몇 자 적어보고 하는 식의 공부 방법으로 익힐 수 있는 영어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듣기, 음소인식, 파닉스, 사이트워드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소리와 관련된 것이 오늘 강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언어라는 것은 소리를 내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니죠.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독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맨 나중에 3강째가 되겠고요. 중간에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유창성, 그리고 말하기 요쯤 됩니다.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게 그게 두 번째 강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포커스를 둬서 하겠습니다. 큰 그림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그렇게 보면 대략 한 2학년 정도, 2학년, 3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파닉스나 사이트워드가 좀 정리가 되어야겠구나라는 그림을 대강 이렇게 그렸는데 3학년에서
공교육에서 영어를 시작을 하죠. 그 이전에 이제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렇게 프리K서부터 영어를 시작한 경우,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가기 전서부터 영어를 시작한 강우라면 그래도 3학년 올라가기 전까지는 파닉스가 정리가 되죠. 근데 또 두 가지 질문이 나오실 겁니다. 이제 영어를 막 시작하는데요. 알파벳 처음 배우는데 파닉스를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도 있으실 거고, 그거를 뭐 그때까지 할 거 뭐 있어요? 일찍 시작해서 빨리 글자를 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오래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같이 파닉스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낱 글자만 떼는 것으로 파닉스를 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2학년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본 강의 이제부터 들어갈 건데요. 그 전에 옆 사람이랑 좀 인사 좀 하시겠어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우리 내 옆에 앉아있는 아이의 자녀가 내 아이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내 아이의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그 아이의 형이 내 아이의 선생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 다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네, 경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함께 키워야 됩니다. 제가 지금 타이머를 켜놓고 시간을 맞춰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베풀어야 내 자식이 혜택을 받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비교해서 경쟁하시려고 들었다. 이 다음에 내 아이의 적수를 만들지 마십시오. 예, 지금 내가 옆집 여자랑 싸워야 그 집 아이가 내 아이의 상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걷어찬 공이 나한테 뒤로 굴러올 때 그게 혜택이 되게 하시려면 여러분이 잘 지내셔야지 되죠. 제가 나이가 드니까 자꾸 이런 소리만 해요. 살다 보니까 맨날 하는 소리,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자, 오늘의 강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의 소리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소리를 내려면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음소 인식, 그래서 그것이 글자와 연결되는 게 파닉스입니다. 그러면 낱글자만 익히고 단어만 읽는다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뭔 의미가 있어? 의미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글을 재밌게 읽다 보면 파닉스도 저절로 되잖아 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얘가 종종 켜질 것 같은데 자꾸 나중에 다시 시작하는 걸 눌러야 되겠네요. 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오. 왜 못 읽어? 학교 그렇게 오래 다니는 것도 못 읽어요? 저의 태도. 왜 이럴까요, 제가? 우리가 혹시 애들한테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애들은 못 읽겠는 영어를 단어카드 몇 개 들이밀어 놓고 알파벳 가르쳐 놓고 읽으라고 종용하는 것도 돼요. 그런 악행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미 국무부에서, 나도 몰라. 미 국무부에서 여행할 때 수칙을 알아보러 적어놓은 거예요. 혹 아이들한테 어려운 책을 들이밀면 이런 상태입니다. 이걸 읽으라고 종용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쇼. 파닉스는 자, 이러한 과정에서 빛이 오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걸 보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한테 좀 어려운 수준의 책을 옆집애처럼 그 대단한 옆집애, 우리의 심사는 옆집애 때문에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보는 책을 들여다보면 우리 애는 이런 상태라는 걸 영원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무슨 학습이 발생하겠습니까? 무슨 유의미한 학습이 발생하겠습니까?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중에서 확 아무 걱정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읽혀지는 글자가 뭐가 있습니까? 또 word, 또 이거 한번 읽어보시오. 읽어보세요. 읽을 수 있으실걸요? 예, 이거 어떻게 내가 영어를 그렇게 오래 했어도 크레어설? 그 밑에 거는 요거로 바뀌었으니까 그래도 크레어설 요거보다 조금 쉽네 읽기가. 왜? 여기서 한번 연습을 했으니까. 자, 이거는요. 아무 고민 없이 읽으시네요. 이거는
이게 왜 두야? 파닉스 별치기로 따르면 도인데. 이거는 아니지, 배지, 배. 얘는 웨드네스데이예요, 웨드네스데이. 근데 이거 왜 웬스데이라고 읽지? 이거는요. 여기 원래 이가 있다면 우리한테 익숙하지. create, 그쵸? 이게 없어. 그럼 파닉스 규칙에 따라서 얘는 장모음일 테니까 create하고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요. 이 과정이 전부 파닉스입니다. 자, 이런 단어를 아무 고민 없이 Wednesday하고 읽어버리죠. 궁극적인 목적은 가능한 한 많은 단어를 아무런 노력 없이 척 읽게 만드는 것이 파닉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단어를 우리가 다 접할 수는 없죠.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을 동원해서 아까 여러분 이걸 공략을 해야 돼. 이거 한번 공략해 볼까요? 공격해 봅시다, 이 단어. 얘는 고민 없이 father하고 우리가 읽죠. 아무런 고민 없이 파닉스 규칙에도 잘 맞습니다. 얘는 자, ph는 f라는 지식이 우리한테 있죠. 그러면은 fla 이게 k 다음에 h는 소리가 안 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 ng는 묶어서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flackening 하고 읽습니다. flackening. 두 개가 파닉스입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많은 단어를 자동적으로 척척척척 읽자.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공략하자. 두 개가 다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파닉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알파벳 주고 알파벳의 음을 다 뗐다고 해서 자, T라는 글자는 트라는 음이 나고 A라는 글자는 에나 A라는 음이 난다고 해서 아무 고민 없이 이 글자를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파닉스를 뗐다, 우리 애는 파닉스를 뗐다라고 하는 것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알파벳의 음까지 모두 안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척척 읽느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모든 언어는 자기네끼리 잘 어울리는 언어음이 있습니다. 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거는 영어음의 조합이 아니라는 걸 알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영어에 많이 노출이 되셨기 때문에. 자, 우리말도 이상한 단어를 들으면 저희 한국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음끼리 이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영어의 파닉스를 뗀다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많은 단어를 그냥 이렇게 통으로 척척 알게. 이것도 우리가 발음 규칙에는 이런 걸 사이트워드라고 그러죠. 사이트워드. 이 사이트워드는 언어음에 혹은 문장에 엄청나게 등장하는데 파닉스 규칙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이거 공략하듯이 공략을 하면 소리가 틀려돼.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발음 규칙을 무시하고 통으로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눈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고민 없이 이걸 B라고 읽는 거예요. 의심조차 하지 않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아이들이 유창하게 영어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휘를 의심 없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척척 읽는다는 걸 뜻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과연 알파벳의 단음의 음가를 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는 서로 잘 어울리는 음끼리 몰려다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패턴. 그래서 파닉스는 궁극적으로 패턴을 척척 보아서 그 안에서 규칙을 볼 수 있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부터 본론 수업입니다. 앞에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라고 드렸던 두 개의 하나는 눈앞이 깜깜했죠.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 다음 거는 어떤 건 덜어 눈에 보이고 어떤 건 눈에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학습이 발생하려면 대부분이 그냥 고민 없이 읽어줘야 되고 그 중에 덜어 공략을 할 수 있는 어휘가 들어있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텍스트를 다 공략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 소리 내느라고 의미를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려운 책 자꾸 들이밀지 말라라는 겁니다. 학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체험을 하셨으니까 아이는 잡지 맙시다. 이제부터는. 자, 음소 인식이라는 건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문적인 용어로 들리는데요. 소리를 들어서입니다. 아직 문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리를 들어서
이 세 가지를 아는 거예요. 단어는 개별 음소가 조합이 돼 있다는 거. 좀 합쳐져 있다는 거. 그 개별 음소가 또 분리도 될 수 있다는 거. 음소 가운데 하나만 다른 것으로 대치되면 어휘 전체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파닉스 가르칠 때 고양이가 가장 감사합니다. 고양이가 제일 인기 스타예요. 항상 cat을 갖고 얘기를 들어요. cat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덩어리가 아니에요. cat이 아니라 이거는 at라는 각각의 음소가 합쳐서 cat이라는 소리가 나오죠. 이것이 at로 분리된다는 걸 아이가 발달 단계가 언제 알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cat이 하나의 덩어리로 아이들한테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라는 음소가 뭐로 바뀌면 bad이 되면서 의미가 조그만 부분이 하나가 바뀌었는데 전체 의미는 깡그리 바뀌어버리죠. 그거를 인지하는 게 음소인식입니다. 그거를 음소인식. 그러니까 이건 문자와 상관이 없고 귀로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가 이러는 건 아니야. 아, 내가 이제 인식이 되네. 뭐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애들이 갑자기 그걸 애들로 분리되지. 이러고 그걸 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이제 그 뇌가 이제 그거를 인지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많이 들었어. 거기에 익숙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는 틀어준 적도 없고 영어로 말을 해준 적도 없고 아이가 들은 적도 없는데 갑자기 알파벳을 들이밀고 문자 공부를 시키면 되지가 않아요. 왜냐? 소리로 들어야 되니까. 그 음소인식의 중요성은 뭐냐면 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비로소 문자와 연결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말하기나 쓰기가 어려운 그게 바로 그 증거가 음소인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기 교육에서 전에는 음소인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 않았어요, 학자들이. 그랬다가 어떤 현상을 발견을 했냐면 이제 똑같이 정규 교육을 시작을 해요. 똑같이 정규 교육에서는 이제 문자 교육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자 교육을 시작하는데 한 아이는 그 부모가 시간이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책을 많이 읽어줬어. 근데 한 아이는 부모가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고 여력이 닿지 못해서 그냥 놀다가 그냥 수업을 들어왔어요. 근데 둘 다 문자는 몰라요. 그런데 똑같이 문자를 가르치니까 다양한 어휘를 많이 들은 아이가, 즉 음소를 인식할 수 있는 아이가 문자인지가 빠르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가나다라 똑같이 알파벳을 가르쳤는데 빨라요. 음소인식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음소인식이 가능해져야 철자 쓰기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의미는 뭐가? 오럴 랭귀지가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이라는 거는 문자와 연결돼서 읽기 쓰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학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 말로 주고받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들려주고 아이가 말하고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해요.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어휘와 다양한 표현을 들은 아이들이 학습으로 연결될 때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을 못 읽는 시기에 부모가 많은 대화를 해주고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음소인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 모국어는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잖아요. 아이가 TV도 보고 부모가 대화 나누는 사이 듣기도 하고 유치원 가서 듣기도 하고. 근데 영어는 그게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리한테 시사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소인식을 할 수 있는 학습자가 읽기에, 이건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학습자가 읽기에 진전이 빠르고 성인이 되어서도 읽기 능력이 더 높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영어에 이제 노출되게 해주는 거죠. 노출되게 하는데 걔네들한테 영자 신문을 보여주겠습니까? 뉴스를 틀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디오와 이제 영어 동화 들려주고 영어 CD 들려주는 거죠. 근데 그게 유의미하게 아이가 즐겁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아이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무조건 하루 종일 틀어놔봐야 이건 소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그게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하나의 또 언어 의미련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누가 옳다 그르다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중국어를 제가 방송 나오는 걸 여러 번 들어봤는데 그걸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전혀 없이 들으니까 수백 번을 들어도 전혀 못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학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quality time. 그러니까 요것이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걸 인지시켜서 그 시간에 함께 듣고 활동한다든가 아니면 그 시간에 그 방송만 꼭 본다든가 아니면 저녁 시간에 그 그림책을 둘이 같이 앉아서 읽는다든가 하는 그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럴 때 물론 얘가 이걸 통해서 영어 단어를 몇 개나 익히겠지 뭐 그런 욕심보다는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소인식. 이 언어의 유의미한 언어 의미라는 것이 인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이제 CD도 그때 같이 듣고 엄마가 읽어주고 하면서 그 이제 걱정들을 또 많이 하시죠. 내가 발음이 나빠서. 저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그러면 경상도 엄마들이 국어를 안 읽어주느냐. 경상도 악센트가 있잖아요. 발음이 다른 거지 경상도 말이 발음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읽어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잘못 읽어줬다 하더라도 나랑 영어 공부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얘가 영어 공부를 멈출 거라면 그대로 하겠죠. 근데 우리 아이는 계속 진화합니다. 계속 바른 영어를 듣고 계속 영어 교육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 발음을 하더라도 그것이 걔한테 들어가서 굳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이렇게 들어서 똑같이 발음 하나하나 개발음을 똑같이 내지 못하더라도 억양을 따라서 흉내를 내고 그 동화가 재미있게 그냥 동작을 해주고 동화에 푹 빠지면서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은 좋아하게 돼 있어요. 아이는 영어를 읽는 게 아니라 동화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충분히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게 성격상 안 되는 엄마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은 식탁 밑에 이렇게 혼입을 치고 들어와서 아이랑 같이 책 읽는 거. 그 시간에 식탁 밑에다가 CD를 틀어놓고 그 시간에 둘이 같이 이렇게 인형이랑 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그게 유의미하고 중요한 활동이라는 걸 알려주면 돼요. 텐트를 치고 들어간다든가 그 베란다에 가서 뭐 화분 밑에 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제가 요번에 들은 얘기는 그 강아지 방석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강아지 방석을 이렇게 갖다 거기다 강아지처럼 앉혀놓고 그러면 이제 아이가 거기에 가면은 그게 책 읽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의 어떤 그 아이한테 일부 중요한 시간이구나라는 걸 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영어 발음 자체가 훌륭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 단어 하나를 익히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책 읽는 게 즐겁고 장난감만큼 재밌구나라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걸 인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음소 인식에 도움을 주고 결국 파닉스를 쉽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닉스 그 음소 인식에 관한 건 그런 거 왜냐면 소리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한 학습으로 연결시키기는 방법이 다양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그 훈련시키는 방법이 알파벳을 가지고 연습을 하거든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소리를 듣고 그래서 파닉스와 사실은 상당히 흡사합니다. 연습시키는 방법은. 자, 파닉스라는 건 그럼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도 나옵니다만 충분히 이해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는 그냥 흔히 파닉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요. 알파벳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또는 decoding, D-E-C-O-D-I-N-G, 해독. 아까 그 알아봐 보셨죠? 그 암호잖아요. 그 우리가 소리를 내려면 해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소리를 내는 과정을 decoding, 해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닉스란 그냥 정의, 그 전문서에 나오는 정의로는 단어 철자에 쓰이는 문자와 구어의 그러니까 즉 letters와 사운드 사이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자와 소리는 예측이 가능하나 항상 일치하지 않죠. 특히 영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극악무도한 게 불어입니다. 불어하고 그 글자와 소리는 엄청나게 일치를 안 하죠. 그게 가장 딱딱 잘 들어맞는 게 독일어나 스페인어. 그렇죠? 가장 최고는 한국어. 예. 정말로 그 세종대왕님은 위대하신 분이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음성, 그 소리와 글자 사이의 체계는. 자, 항상 일치하지 않는 게 정도가 아니라 많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영어가. 그래서 파닉스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일정 패턴이 있습니다. 아주 막무가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패턴을 볼 수 있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쿵쿵거리지? 괜찮으세요 여러분? 들기는 쿵쿵거리는. 자, 그래서 파닉스를 하는데 파닉스를 알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파닉스를 몰랐을 때 눈앞이 깜깜했잖아요. 근데 파닉스를 알면 어떻게 되느냐? 그 두 번째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Wednesday나 Father나 do나 be는 어땠습니까? 의도적 노력 없이 그냥 고통스럽지 아니하게 너무나 편안하게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완전하지가 않죠. 세상에 어휘가 수억, 수백만, 수천만 개일 텐데. 근데 모르는 단어를 만나면 노력을 기울여서 읽기가 가능해야 됩니다.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파닉스의 목적입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단어를 고통스럽지 아니하게 척척 읽게 만들자. 또 하나, 혹여 내가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서 모든 단어를 다 공부했으나 모르는 단어가 나타나면 나의 지식을 동원해서 공략을 하자. 그 두 가지가 파닉스의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파닉스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파닉스가 읽기 교육에서 뭐 엄청난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 언어라는 건 소리를 내는 게 다가 아니니까요. 궁극적으로는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미를 파악하는데 하나의 그 징검다리인 거죠. 우리가 목독을 하더라도 소리를 내지 않고 글을 읽더라도 우리 머릿속에서는 소리를 내요. 근데 얘를 잘 안 되는 거니까 얘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인식하는 어휘수가 너무 작아서 나타나는 어휘마다 공략을 해야 돼. 아주 온 정신을 다 쏟아서 이렇게 음을 막 파악하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 머리가 뭘 못하냐면 의미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말 되지 않습니까? 소리를 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다 읽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파닉스가 온전하게 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유창하게 텍스트를 읽을 수가 없으면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의미를 파악하지 않으면 읽기가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파닉스가 분명 중요한 건 사실이나 읽기 교육의 전부는 아니다. 저는 이제 파닉스에 대해서 제 아이는 뭐 운이 좋은 건지 뭐 그것 때문에 이런 것도 많지만 외국 생활을 통해서 언어를 익혔기 때문에 파닉스에 여러분 우리 모국어 가르치면서 그렇게 파닉스를 많은 시간을 쓰지 않잖아요. 왜냐면 늘 들었으니까 음소식이 금방 된 상태에서 하니까. 그래서 제 아이도 파닉스를 가르친다고 애써 본 적이 별로 없고, 또 제 자신이 그 미국 초등에서 3년 일했는데 그 아이들이 어쨌든 나랑 공부하고 나가서 교실에 가서도 계속 영어를 들으니까 그 파닉스를 하기는 했지만 그 학습 장애가 있는 애가 아니고는 그렇게 파닉스를 열심히 시키지는 않았거든요. 주로 동화책을 읽어서 이제 빨리 그 의미를 파악하도록 했지. 그래서 파닉스를 중시하지 않았어요. 그거 뭐 하다가 되는 일이지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고학년 영어 교육을 꽤 받았다고 하는 고학년 아이들의 책을 읽혀보니까 굉장히 더듬거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느 단계 이상의 이 발전이 잘 안 오는 거야. 파닉스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아이고 이게 외국어로 할 때는 파닉스가 중요하구나. 외국어로 영어를 접할 때는 파닉스가 중요하구나. 더군다나 영어의 그 철자 그 시스템이라는 게 너무나 형편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빨리 그 패턴을 볼 수 있게 가르쳐야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파닉스를 중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파닉스가 고학년 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의 그 인지 발달도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심오한 의미를 받아들여요. 그전에는 아무리 어려운 책을 줘도 겉핥기식으로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중요해지는 고학년이 되기 전에 파닉스를 좀 온전히, 파닉스는 겁이 안 나도록 해주자. 그래야만 이게 영어 읽기가 일취월장한다라는 결론을 제가 내린 거죠. 뭐 이건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 어쨌든 파닉스는 한번 잘할수록 정리해주자. 그러나 파닉스라는 것이 낱글자의 단순한 음만 뗀 것이 파닉스는 아니다. 그래서 가끔씩 엄마들이 영어 유치원을 다녔고 파닉스를 뗐습니다. 그럴 때 전 속으로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어휘 인식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문 용어인데 이제 여러분 강의 듣고 나신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유창성 강의 때도 이 용어를 마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창성 독해에서는 이 말을 잘 안 하는데 뭐 쓸 수 있죠. 어휘 인식이라는 말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recognize 하는 것, 보고 척 안다는 얘기예요. 어휘를 보고 척 안다. 아이들이요, 맥도날드를 어떻게 읽습니까? M만 봐도 맥도날드라고 있죠. 맥도날드. 그게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꽃 그림을 보면 꽃하고 인식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휘도 Wednesday 하고 나오면 우리가 그게 Wednesday라고 공략하지 않고 Wednesday하고 척인 거, 그거를 어휘 인식이라고 합니다. 어휘 인식. 그래서 어휘를 자동적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영어를 지도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런 어휘 수를 점점 늘려가야 되겠죠. 그렇죠? 고민 없이 읽는 어휘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 텍스트를 줄줄줄줄 읽겠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럼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발음 규칙에 다 맞으면야 그 우리말 같은 경우 고민 없이 발음 규칙이 맞으니까 족족 읽잖아요. 물론 그래도 이제 낯선 단어가 나오면은 좀 어설프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어휘 인식을 해야 되냐면 발음 규칙에 맞지 않는 단어. 영어는 그 외국어가 많아요. 그 역사적으로 불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미국의 미국에 정착하면서 그 토착민언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문명을 주도하다 보니까 신조어가 많고 그래서 영어의 단점이 어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휘가. 그런데 그런 어휘라서 발음 규칙에 맞지 않는 단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 자동 인식을 시켜버려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는요. 이게 발음 규칙에 따르면 Sewell이잖아요. 사람 이름인데 Sewell이에요. Sewell. 이걸 Sewell로 그냥 자동 인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이거 불어의 영향인데 모네트 같잖아. 모네트. 그러나 이거 그냥 모네란 말이야. 모네트가 소리가 안 난다. 불어의 영향으로.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그냥 자동 인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자동 인식, 어휘 인식이 되어야 하는 어휘가 뭐가 있냐면 사이트 워드가 있습니다. 사이트 워드는 아까 예를 들었던 to be Wednesday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어휘들인데 늘 접할 수 있는 어휘들인데 발음 규칙에 맞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그냥 자동으로 척척척척 알게 해야 돼요. 대부분 뭐냐면 조동사, 관사, 전치사 이래서 의미는 크게 없는데 문법적 기능을 하는 기능어 더하기 아주 자주 나오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father, mother 문장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일, 달, 숫자 이런 거 동사 중에서도 간단한 뭐 go, eat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사이트 워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눈에 자주 뜨이는 사이트가 눈에 보이는 광경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단어들은 그냥 통으로 익혀버리게 돼요. 파닉스에서. 그래서 사이트 워드를 파닉스 쪽에서 다룹니다. 소리 규칙을 무시하고 그냥 통으로 인지해라 해서. 그러니까 영어 교육도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휘라는 것도 하나의 그냥 중요한 부분인데 사이트 워드는 어휘에서 다루는 사람도 있지만 파닉스 쪽에서 다루는 사람이 더 많아요. 소리에 초점을 더 자동 인식을 시켜버려야 되기 때문에 의미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사이트 워드라고 해요. 그래서 파닉스에서 아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휘 인식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쪽에서. 그러면 그거의 대표적인 단어는 발음 규칙에 맞지 않는 단어들과 사이트 워드는 특히나 자동 인지가 되게 어휘를 보면 그냥 척 고민 없이 읽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이트 워드는요. 이런 단어들이요. bring, going, drink, small, fall, cold, start 이거 얼마나 많이 나와요. sit, it, am, rent, can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따로 어휘로 공부할 것 없이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읽게 만들어라는 거죠. 우리야 지금 이게 아무 고민 없이 읽혀지지만 영어를 처음 접한 애들은 이것도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의미를 해석하게 머리가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 어떻게 단어 카드 만들어서 막 자동 읽게 만들죠. 제가 그 미국에서 가르쳤던 그 아이 중에 고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영어가 일자 무식이에요. 근데 영어를 빨리빨리 읽어야 돼. 그래서 이제 공략하는 게 파닉스 사이트워드 리딩을 동시에 막 하는데 이 사이트워드 훈련을 엄청나게 시켰어요. 글에 많이 등장하니까. 그래서 단어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그냥 기계적으로 매일 읽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단어를 보면 아이가 척척척척 읽고 못 읽는 건 옆으로 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해서 하루에 그거를 뭐 10번씩 막 반복을 시켜서 오기만 하면 사이트워드 훈련이 되게. 그러면 이제 텍스트를 읽으러 할 때 이런 단어에 대한 고민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이트워드를 따로 훈련시켜서 소리를 자동으로 되게 만들면 텍스트의 유창성이 높아진다라는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워드가 파닉스 쪽에서 포함이 됩니다. 이유는 어휘 인식을 시켜야 되니까. 자, 어휘 인식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오늘 들은 수업 중에서 다 잊어버리셔도 어휘 인식은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